부동산 브리핑입니다.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인프라인 대통령 세종 집무실 건립을 전담할 조직이 신설되면서 세종시를 둘러싼 행정 부동산 환경에 변화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조사에서 세종 아파트 매매 가격은 0.08% 올라 지방 가운데 울산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서울 아파트의 전체 시가총액이 지난해 말 1,800조 원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습니다. 강남권과 마포, 용산, 성동 등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아파트 값이 큰 폭으로 오른 영향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를 개발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콤플렉스 사업이 추진 약 10년 만에 밑그림을 완성했습니다. 당초 105층으로 계획했던 높이는 49층으로 낮추는 대신 건물을 3개로 늘렸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한국 남성의 기대 수명이 사상 처음으로 80세를 넘었습니다. 약 50년 정도의 기간 동안 평균 수명이 한 20년 정도가 더 늘어난 건데요. 수명이 길어질수록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지라는 생각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65세에 은퇴하고 나서 살 기간이 그렇게나 많이 남으면 내가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할까라는 걱정도 드실 겁니다. 기대 수명 80세 시대, 여러분은 노후 관리 잘 하고 계신가요?
아직도 정년 이후에, 은퇴 이후에 내가 어떻게 자금 운용을 해야 할지 계획하지 못하셨다면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저희 전문가들과 함께 계획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어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고요. 문자 편하시다면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수요일 이 시간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전문가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작년에 이제 부동산 시장을 한번 살펴보면요. 양극화가 이제 상당히 더욱더 이제 진행이 됐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서울의 그 아파트 연평균 그 상승률이요. 약 한 8.6% 정도가 나왔거든요. 자,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한강변 벨트를 중심으로 한 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상승률이 20%가 넘게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네, 서울의 모든 지역이 다 그렇게 오른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에 11개 지역은 상승을 했지만, 예, 그렇지 못한 지역들, 뭐, 노도강이라던가 이제 금강구, 예, 이런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서울의 14개 지역들은 예, 반등을 하지 못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시장 양극화가 더욱더 지금 이제 심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각종 규제로 인해서 또 어떻게 보면 이제 갈아타기라던가 예,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여건이 상당히 좀 안 좋아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시장 상황이 좀 어려워진 가운데 아마 부동산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겁니다. 뭐 이제 부동산에 대한 고민 중에 뭐 매도 매수에 대한 고민, 아니면 뭐 상급지로 갈아타기 위한 고민, 아니면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 예, 어떤 고민이든지 괜찮으니까요. 예, 지금 전화해 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이제 자세하게 상담을 해 드릴 테니까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양극화가 진행되다 보면 정말 내가 갖지 못한 분들뿐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분들도 내가 좀 이 상급지에 갖지 못했다라고 생각이 들면 더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작년 한 해 그런 고민 때문에 너무 힘드셨다면 올해는 그 고민들 저희가 조금 덜어드릴게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시면 자세하게 정창래 대표의 상담으로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이제 새해 시작하면서 발빠르게 움직이시는 분들 많이 늘었습니다. 부동산 투자와 관련해서 또 특히나 재개발 투자와 관련해서 공부하시고 임장 다니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 전해드릴 무료 세미나 시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창래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 바로 내일도 함께 하실 수 있네요. 바로 소개 부탁드려요, 대표님. 자, 2026년 예, 새해 들어 이제 첫 세미나를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바로 내일 오후 2시에 예,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는데요. 이번 2026년도 첫 세미나는요. 예, 재개발에 대한 얘기를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최근에 이제 특히나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을 보면 아파트 같은 경우에 매입을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졌죠. 뭐 이제 대출 규제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괜찮은 지역들은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만큼 이제 갭 투자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내가 뭐 소액으로 접근하시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거든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아직은 서울의 핵심 지역에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 최근에 보면 한 3년 동안 많은 지역들이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많은 지역들이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예, 그러면서 상당히 어떻게 보면 입지가 괜찮은 지역들은 뭐 거의 뭐 3년 동안 뭐 한 10억씩 오른 지역들도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뭐 이제 대표적인 데가 이제 뭐 용산 같은 지역들, 아니면 서울에서 또 한강변 라인 같은 지역들, 예, 이런 지역들은 3년 동안 어떻게 보면 투자 금액 대비 수익률이 상당히 이제 높은 이런 지역으로 이제 보시면 되겠는데, 예, 아직까지도 서울에 이렇게 앞으로 이제 신규로 이제 모아라든가, 예, 아니면 신속이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이렇게 재개발로 이제 지정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이런 지역들이
아직은 좀 남아 있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우리가 소액으로 재개발 핵심 지역에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좀 준비를 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재개발이라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이 변했습니다. 예, 먼저 크게 보면 제가 그 재개발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많이 좀 변화가 됐는데, 크게 보면은 우리가 과거에는 재개발 지정 권한이, 지금도 이제 지정 권한이 이제 서울시지만, 어떻게 보면 예전에는 우리가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는 지자체가 재개발을 좀 주도를 했었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의 현재 시장은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주민 제한 방식입니다. 자,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어떤 지역을 보면 이 주민들이 원하는 지역들은 주민들이 동의서를 걷게 되면 바로 지정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 재개발로 지정받기 위한 여건 자체가 상당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투자자의 입장에서는 투자하기 위한 여건이 상당히 좋아진 거죠. 그런데 보통 이제 제가 상담을 해보면 이렇게 재개발 시장에 대한 제도적인 변화가 많이 됐는데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세미나에서는요, 이런 재개발 시장의 과거하고 현재 어떻게 변화가 됐나에 대해서도 제가 준비를 해놨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재개발 투자처에 대해서 그런 핵심 투자처가 어디인지 그 이야기 방송에서는 못 다루는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바로 내일 진행됩니다.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 열어두고 있습니다. 자, 오늘 방송 시간 통해서도 또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다른 게 제가 남양주시 오남에요. 네, 아파트를 2018년도에 네, 한 2억 정도에 매수를 했어요. 네. 지금까지 잘 살고 있고, 그 오남 쌍용 아파트, 쌍용 스윗닷홈 아파트 1단지거든요. 네. 그 구입 당시 한 2억에 구입했었는데, 지금은 한 3억 2, 3천 가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이제 여기 근처에서 자영업하고 있어가지고 사는 데는 별 문제가 없어요. 네. 근데 이제 가격이 다른 데에 비해서는 너무 오르지 않으니까 네. 그 모아놓은 돈도 장사해서 모아놓는 한 2억 정도 되거든요. 네. 그 이거 매도하고서 다시 갈아타야 될지 네. 그냥 놔둬도 될지 궁금해서 전화 좀 드렸습니다. 연락 잘 주셨어요. 네. 2018년부터 거주까지 하고 계시는 집인데 남양주 예. 오남의 쌍용 스윗닷홈 말씀 주셨고 예. 지금은 3억 2천 정도 가고 2억의 예. 여유자금이 더 있어서 이걸 지금이라도 매도하고 좀 옮겨가느냐 아니면 예. 좀 다른 방법을 세워보느냐 대표님과 계획 세워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사장님. 예, 2018년도에 2억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예, 근데 거의 지금 사실 우리가 서울의 아파트 시장이요. 예. 201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근데 지금 오른 게 지금 3억 초반대라고요. 예. 예, 그러면은 뭐 사실은 서울에 비해서는 오른 것도 아니죠. 예. 예,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서울에 이제 전농답시 뉴타운 같은 데 있잖아요. 예.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지금 30평형대 같은 경우가 2017년, 18년도에는 6억이었어요. 예. 그런데 지금 19억 갑니다. 예. 예, 상당히 많이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매도를 하셔야 될지, 그렇죠? 예. 매도를 하셔야 될지, 그리고 지금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 있으신 거고요. 예. 자, 여기는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아, 그래요? 예, 무조건 매도를 하셔야 되는데, 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여유 자금 2억이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예. 자, 그러면 내가 이거 한 3억 초반대 매도하시고, 그럼 5억 초반대 정도 내가 주택을 또 다른 아파트를 보셔야 되는데요. 네. 예, 그런데 그 정도에 제가 추천할 만한 지역이 없어요. 아. 예, 너무 지금 시장 양극화가 너무 진행이 됐거든요. 아. 예, 그래서 제가 그럼 다르게 좀 접근을 한번 해봐 드릴게요. 예. 네네. 자, 그리고 먼저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계시는 요 그 쌍용 아까 스윗닷홈이죠. 예. 여기 같은 경우는 이렇게 주변에 보면 4호선 한 2, 3년 전에 지금 이제 개통이 됐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다음에 주변에 보시면은 여기 아파트들이 좀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런데 여기 보면 우리가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네네. 예, 규모의 경제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는 너무 지금 외진 지역에 지금 규모의 경제가 상대적으로 아주 적죠. 그렇죠? 아, 예. 그죠? 예, 거기에다가 지금 또 서울과의 접근성도 여기 보시면
지금 이제 서울과 여기가 지금 이제 노도강 요쪽인데 서울과의 접근성도 너무 떨어지는 지역이에요. 네. 예,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가격이 오를래야 그러니까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하는 지역이라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여기에 이제 어떤 이제 특별한 호재가 있으면 좀 가격이 오를 수가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호재는 이거 4, 5선 개통된 걸로 호재는 끝난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으로 가격 상승 여력이 좀 남아있지가 않은 거죠. 그죠? 네. 예. 자, 그러다 보니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건 지금 사실은 7년이라는 기간 동안 다른 지역은 막 10몇 억씩 올랐는데 네. 지금 1억 정도밖에 지금 오르지 못한 1억 정도밖에 지금 못 올랐잖아요. 네네. 예, 그러니까 얘는 제가 봤을 때는 더 오르기에는 그러니까 더 오를 가능성도 좀 이제 상당히 좀 낮아 보여요. 예.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가 지금 여유자금 2억에 여유자금 2억이 있는데 이걸 매도를 하고 5억에서 만약에 뭐 추가적으로 대출 받아봤자 뭐 한 7, 8억 선에 움직일 수 있는 거거든요. 예. 근데 그 정도로는 저는요, 예, 예. 움직일 수 있는 지역은 있죠. 예. 우리가 뭐 노원이라던가 이제 도봉 예. 쪽, 예, 서울과 아. 접근성이 좋은 지역으로 예. 그러니까 서울 외곽 지역으로 우리가 갈아탈 수는 있어요. 아. 예, 그런데 그거는 예. 저는 절대 추천 안 해드립니다. 아, 왜요? 예, 왜 그러냐면, 자,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아까 설명드렸지만 시장 양극화가 상당히 좀 심해졌잖아요. 그죠? 네네. 예, 그런데, 작년에 보면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 작년에 서울에 25개 자치구 중에요. 예. 모든 지역이 다 오른 거 아니에요. 예. 예, 11개 지역, 그러니까 한강변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11개 지역만 올랐고요. 아, 그래요? 예, 나머지 14개 지역은 거의 반등을 못 했습니다. 아. 예, 그러면 앞으로 양극화가 과연 완화가 될 것이냐. 예. 예,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이 양극화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중요한 원인이 정책적인 영향이 상당히 큽니다. 예, 그 정책적인 영향 중에 어떤 영향이냐면 지금 계속 지금 뭐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하잖아요. 그죠? 네. 양도소득세 중과라든가 아니면 종부세 네네. 중과라든가 아니면 취득세 중과. 그죠? 예. 그러니까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부동산에 대한 세금 규제를 하다 보니까 네. 당연히 이 다주택자들 입장에서는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네. 자, 그럼 양극화가 완화가 되려면 이런 지금 정책적으로 지금 부동산 세금에 대한 완화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네. 예,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완화가 이루어지기는 상당히 좀 어렵죠. 어렵죠. 그죠? 네. 예, 이번에도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지금 양도소득세 지금 중과 유예 조치가 올해 5월 9일 날 끝났는데 이것도 지금 정부에서는 이제 중과 유예는 연장 안 하겠다라는 지금 뉘앙스로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아. 예, 그러니까 이런 거 부동산에 대한 세금 완화 없이는 예. 예, 양극화가 완화가 되지가 않는다라는 거죠. 네. 예. 자, 그래서 제가 네. 봤을 때는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어차피 예. 지금 이쪽에 처음부터 집을 매입을 하신 게 예. 요 근처에서 지금 이제 자영업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생활 기반이 이쪽이시니까 여기는 그냥 거주하세요. 아, 그거 그냥 하라고요? 예, 그냥 뭐 여기에 지금 거주하시는 거 지금 불편하지 않으시잖아요. 아, 불편하지는 않습니다. 뭐 서울 쪽으로 출퇴근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예. 그러면요, 2억 네.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예. 서울의 핵심 예. 지역에 빌라 같은 거 투자를 해놓으세요. 아. 이해되세요? 예. 네, 서울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가장 필요한 지역 아닙니까? 예. 예, 근데 신규 아파트 공급이 가장 필요한데 서울에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하려면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 없어요. 네. 그래서 서울에 지금 네. 수많은 지역들이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역세권이라든가 지정이 되면서 가격이 지금 상당히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예. 예, 그런데 그러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묻어 놓으면 예. 나중에 그 지역이 개발이 되면 난 나중에 상당한 시세 차익과 그다음에 이제 내가 또 급지를 이동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예. 자, 예를 들어 아까 제가 전동답신 좋다 말씀드렸죠. 예.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지금 이거 매도하시고 여유자금 2억 합쳐서 그다음에 뭐 대출 풀로 받고. 받으신다고 하더라도요. 예. 지금 전동답신 좋다 한 25평도 못 사요. 아. 자, 그런데 내가 만약에 그 주변 지역에 2억으로 투자해 놓고 시간을 투자를 하면 나중에 네. 내가 새 아파트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네, 식으로 투자를 하시라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면 제가 추천을 하나 해드리면 예. 자, 이렇게 지도상으로 보시면 지금 우리가 이제 강북에서는 이렇게 보시면 지금 이 청량리역이 지금 중심이거든요. 예. 예, 청량리역이 호재가 많아요. 야. 예, 어떤 거냐? 아직도요? 예, 이 청량리역 같은 경우가 지금 강북에서는 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거든요. 예. 앞으로 이 지역 같은 경우 12개 노선이 환승이 됩니다. 예. 예, 그러면 아. 우리가 항상 중요한 게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거, 투자를 하시더라도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역에 투자를 하셔라.
네. 제가 항상 강조해드리잖아요. 예, 예. 무임승차가 뭐예요? 주변에 개발 호재가 많은 지역들이 그러니까 개발 호재가 많으면 내가 네. 무임승차가 가능한 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지하철만 개통이 돼도 가격이 오르는데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12개 노선이 앞으로 환승이 되고 강북 교통의 그러니까 메카가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이 지역에 배후 주거 지역이 지금 전농답시 뉴타운이에요. 아. 자, 그런데 여기 전농답시 뉴타운이 대부분이 지금 아파트 입주가 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지금 비어 있는 지역들, 요 네. 지역, 여기 이제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여기 네. 청량역 뒤편으로는 역세권과 신속통합기획, 그 다음에 답심역 앞쪽으로는 또 모아타운, 이렇게 네, 예. 여러 지역들이 지금 지정이 되면서 지금 네.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야. 예, 그래서 웬만한 지역들은 다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 예. 가격도 많이 올랐고요. 아. 그런데 마지막 남아있는 지역이 한 군데가 더 있어요. 야. 예, 여기가 어디냐면 바로 여기 레미안 이후 바로 아래쪽. 아, 그래요? 예, 요쪽이 지금 투자 금액, 네. 다른 지역은 투자 금액이 다 3, 4억대인데 예, 요 예. 지역이 이제 지금부터 시작이에요. 아, 그러니까 얼마 전에 요 지역에 이제 사업 설명회가 열렸거든요. 예, 그런데 여기가 투자 금액 지금 아까 여유자금 한 2억 정도가 있었다고 그랬죠. 예, 예. 2억이면은 지금 빠듯하지만 지금은 들어갈 수가 있어요. 아, 자, 예. 그런데 요 앞에 벌써 지정이 된 지역들은 얘랑 네. 거의 지금 2년 전에 여기가 지금 요 지역, 아까 제가 네. 요 지역이 지금 2년 전에 지정한 거고, 2년 네, 전에 네. 진행이 된 거거든요. 예, 여기는 벌써 지금 4억 투자예요. 아, 근데 여기가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럼 2년의 터울이 있는데 2년 네. 전에 진행된 지역이 4억 투자고 지금 앞으로 여기가 또 진행이 될 거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러면 내가 주변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예. 예, 한 2억, 한 1년 사이 한 2억 정도의 시세 차익은 이제 기대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 그죠? 예, 예, 그래서 또 여기에 장점은 어떤 거냐면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 투자를 할 때도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이익이 높은 지역들이 더 이제 어떻게 보면 시세 차익이 더 큰 거잖아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이제 조합원이 그러면 사업성을 좀 이제 봐야 되는데 예. 사업성이라는 거는 우리가 어떤 지역에 만약에 조합원의 비율이 적은 지역들, 그죠? 예. 그러니까 조합원의 비율이 적은 지역들은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분이 상당히 많겠죠. 네네. 예, 그런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이 많은 지역들은 어떻게 돼요? 조합원 입장에서는 향후에 내가 부담해야 할 추가 분담금이 상대적으로 그렇죠. 적은 거 아닙니까? 예, 예. 그죠? 근데 서울 같은 경우는 보통 보면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이 어느 정도가 나오냐면요. 네. 30% 전후가 나와요. 아, 예, 그런데 지금 제가 지금 말씀드린 지역 있죠. 여기가 네. 지금 레미안 위브 아래쪽, 예, 네. 레미안 위브 아래쪽, 지금 답신이 파크자이 바로 위쪽이거든요. 예. 예, 요쪽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이 이번에 지금 사업 설명이 열리면서 지금 제가 이제 자료를 한번 살펴봤는데 예. 조합원 대비 일반 분양이 100% 나옵니다. 아, 그러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좋은 지역이죠. 예, 네. 그러니까 또 조합원 비율이 적기 때문에 네. 모든 조합원들이 또 33평 배정이 가능하거든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전농답신리 인근에서는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지역이에요. 예. 예, 2억 정도 투자 가능한. 예, 예,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님 같은 경우에는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셔야 돼요. 아. 예, 이해되시죠? 예, 예. 예, 그런데 여기가 알겠습니다. 개발이 되면 나는 당연히 지금 상급지로 급지 이동이 가능한 거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좀 투자에 대한 좀 전략을 좀 짜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습니까? 예, 예.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여유자금을 보태서 거주지를 옮기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 드렸습니다. 지금 그 여유자금으로 서울의 핵심 투자지에 투자를 좀 해보자라는 조언을 드리면서 한 지역 일러드렸으니까 임장해보시고 어려운 점 생기시면 언제든 다시 연락 주세요. 서울 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여러분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실 수 있는 번호입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상담 이어갈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아, 제가 그 현금으로 한 2억 정도 갖고 있는데 네. 아시는 분이 그 중곡동에 빌라 사시는데 네. 거기가 뭐 작년에 무슨 신통기획이라는 뭐 재개발 지정됐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되게 많이 집값이 올랐다고 뭐 이런 얘기 하셔서 네. 마침 저도 그런데 좀 관심이 있어가지고 저도 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하던 차에 네. 그분이 얘기하는 게 그 뭐 재개발 지정되면은 거기가 뭐 이렇게 토지거래허가 지정돼서 네. 네가 들어가 살아야 되니까 아. 투자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그 지정 안 된 옆에 이런 데 투자해도 괜찮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네. 그런 식으로 투자해도 괜찮은가 저 한번 궁금해서 연락 한번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투자하시기 전에 연락 잘 주셨어요. 여유자금 2억 원으로 광진구의 중곡동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아직은 지정되지 않은 그 예비 재개발지에서 투자를 좀 해봐도 괜찮을지 대표님과 하나하나 분석해 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그 중곡동이면 작년에 된다면은 지금 여기 중랑천변 쪽으로 해서 여기가 이제 군자역 쪽이고요. 군자역 네네. 더블 역세권이고 이 군자역 위쪽으로 약간 좀 이제 군자역이랑 약간 좀 거리가 있어요. 여기 아, 예. 이제 중곡 1동 쪽에 이쪽이 작년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이 됐거든요. 네네. 예, 근데 지금 혹시 보고 계신 지역이 요 주변 지역이죠? 예, 그 뭐 하나 봤는데요. 아, 물건을 보신 게 있으세요? 네네, 본 게 있어요. 아, 그게 혹시 그 주소 아세요? 주소가 그 중곡동에 네. 48-3번지였던 것 같아요. 48-3번지요. 네네. 예. 예. 여기는 이제 중곡 2동 쪽이네요. 네네, 맞아요. 네. 예, 투자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이게 매매가 한 5억 정도인데, 네. 이게 한 10년 정도 된 뭐 비교적 깨끗한 거라서 전세가 한 3억 2천까지 나갈 수 있다 그럼 그래서 2억이 안 들어가네요? 네, 딱 제가 갖고 있는 걸로 가능할 것 같아가지고요. 예, 무조건 하세요. 아, 그래요? 네. 좋은 제가 이유를 건가요?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네네네. 우리 시청자님 중곡동 일대 같은 경우는 상당히 노후도가 심한 지역이죠. 네네네, 그렇죠. 맞아요. 예. 예,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현재 재개발 방식은요, 주민 제한 방식이에요. 아, 네. 예,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한하면, 그러니까 주민들이 제한하고 이게 동의서 어느 정도 이제 진구를 하면, 예, 그러니까 동의서 네네. 진구 이후에 주민들이 제한하면 이제 재개발이 가능한 거거든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우리가 과거에 비해서 재개발로 지정받기가 상당히 지금 쉬워진 거잖아요. 아, 예. 예, 이렇게 규제를 지금 완화한 건 어떤 거냐면 서울에 신속하게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아. 자, 그런데 이 주민 제한 방식이라는 게 이런 거죠. 우리가 과거에는 일반적으로 많이 알고 계시는, 많이 이게 좀 우리가 시청자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게 재개발이나 재건축은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 먼저 간다. 네네. 아니면 입지가 좋은 지역이 먼저 간다라고 아, 알고 계시거든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은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입지하고 사업성과 사실 무관해요. 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있는 지역이 주민들이 먼저 제한해서 먼저 지정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 맞잖아요. 네네네.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중곡 1동이나 여기 중곡동도 보면 그러면 여기도 이 중곡 1동부터 1, 2, 3, 4동이 있는데요. 그럼 여기서 지금 중곡 1동이 일단은 지금 이제 작년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지금 선정이 된 거라는 거죠. 그죠? 예, 예. 그 다음에 지금 요 주변 지역들, 1동 주변 지역들도 지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그 다음에 중곡 2동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예, 예.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차가 있을 뿐이지 우리가 개발이라는 거는 주변으로 이제 확대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아. 이해되시죠? 왜? 여기는 다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이니까. 예, 예. 자, 그러면 기존에 지금 중곡 1동에 지금 중랑천변으로 지금 되어 있는 지역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예. 우리가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주민 제한 방식이기 때문에 중곡 1동이 지금 됐잖아요. 지금 여기 지금 화면상으로 보면 요 일대가 됐잖아요. 그죠? 예, 예. 그런데 여기 중곡동을 보시면 중곡동이 1동이 있고 2동이 있고 3동이 있고 4동이 있거든요. 예. 자, 그런데 여기 더블 역세권에 더 가까운 데는 여기 중곡 2동 쪽 아니에요? 그렇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를 보면 중곡 1동보다는 중곡 2동 쪽은 또 우리가 이제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장 중요한 초품화가 있어요. 용마초등학교 있잖아요. 예, 여기 중곡 1동에 학교 없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죠? 네. 자, 그러면 입지를 보면 제가 봤을 때는 중곡 1동보다는 중곡 2동이 훨씬 더 좋아 보이거든요. 아. 자, 그 다음에 아래쪽으로 보면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이제 어린이대공원이 또 이제 근처에 있네요. 그죠? 네, 네. 예, 여기 중곡 1동이고 중곡 2동이고 아무래도 어린이대공원 접근성, 즉 어떻게 보면 이 단지 내 쾌적성을 좌지우지하는 어린이대공원의 접근성도 중곡 2동이 훨씬 좋은 지역이네요. 네, 네, 네. 자, 그러니까 지금 중곡 1동은 먼저 됐기 때문에 가격 반영이 돼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우리 시청자분께서 찾아야 할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지금 가격 반영이 돼 있는 지역보다 더 좋은 입지, 그러니까 가격 반영이 안 돼 있는 지역 중에 더 좋은 입지를 찾아서 내가 먼저 선점을 하면 되는 거예요. 아, 네. 왜? 네. 여기 중곡동을 보면 다 노후도는 나오는 지역이거든요. 예. 그렇죠? 네, 네. 이해되십니까? 네, 네,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투자 금액이 지금 한 1억 8천, 2억이 안 되면요. 물건이 제가 봤을 때 상당히 괜찮은 물건이에요. 아,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여기 지금 지정이 된 중곡 1동보다는 중곡 예. 2동이 지하철 더블 역세권 접근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어린이 대공원과의 접근성이라던가 그 다음에 네네네. 초등학교도 품고 있죠. 네, 네. 입지적인 장점은 훨씬 더 많은 지역이에요.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에 먼저 선점을 하시는 거는 상당히 좋은 투자 전략입니다. 아, 그래요. 네, 예, 네. 제가 봤을 때 그거 아까 보신 물건 네. 만약에 지금도 있으면요. 네, 네. 예, 매입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 예, 알겠습니다. 좀 빨리 연락해봐야겠네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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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 지역 투자해보라고 권유해주신 지인분께도 감사의 인사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투자 찬성 의견 드리면서 정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투자를 좀 앞두고 계신다면 계약하시기 전에 꼭 한번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도 그랬지만 2026년 시작되고 나서 이 재개발 투자에 대한 관심은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의 똘똘한 한 채 내 집 마련을 해야겠고 아직까지 그 큰 금액이 없어서 당장 아파트를 살 수 없으니 소액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점점 더 늘어나는 건데 자 그렇다면 이 소액 투자란 게 정말 어떤 거고 이 핵심적으로 어떤 투자를 해야 이 소액 투자로도 성공할 수 있는지 오늘은 새해 첫 정창근 대표의 강의로 그 내용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전해주시죠. 자, 저도 이제 방송에서 이제 소액 투자를 좀 최근에 보면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데요. 이 소액 투자를 강조를 해드리는 이유가 서울에서는 이제 현실적으로 보면 인력 가지고 할 게 없습니다. 그죠? 예. 그래서 이제 소액 투자를 많이 강조를 해드리는 건데 그런데 소액 투자를 지금 많은 투자자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돈이 없어서 하는 투자라고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소액 투자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핵심 세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소액 투자라는 거는요. 소액 투자라는 거는 여러분들 이제 보면요. 최근에 보면 이 시장 자체가 지금 이제 갈아타기가 상당히 좀 어려워진 시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급직한 이동도 상당히 좀 어려워진 시장이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지금 작년 같은 경우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양극화가 더욱더 심해졌습니다. 왜? 똘똘한 한 채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서울이나 수도권 지역의 핵심지 지역들의 가격이 상당히 많이 급등을 했다라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작년에 6.27 대책, 그 다음에 1015 부동산 대책, 대출 규제가 상당히 좀 강화됐죠. 그렇죠? 거기에다가 지금 서울의 전 지역들이 규제 지역으로 지금 확대가 됐잖아요. 그다음에 경기 12개 지역까지. 자, 그러면서 대출 규제가 상당히 많이 강화됐습니다. 대출 규제가. 대출 규제가 상당히 많이 강화됐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 그 현금 비중이 이제 높지 않으면 사실은 좋은 지역에 매수하기는 상당히 어려워진 시기라는 거죠. 그 다음에 작년에 이제 10월 15일 날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에 10월 20일부터 토지거래 허가구역이 확대해서 이제 지정이 됐죠. 그러면서 사실은 이제 아파트도 이제 전세를 끼고 투자가 이제 불가능해졌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갈아타기 하실 분들이라던가 아니면 새롭게 시장에 진입하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어떻게 보면 주택을 매입하기 위한 허들도 상당히 높아졌고 급지 이동이 거의 상당히 좀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럼 많은 분들이 그러면 서울이나 너무 지금 이제 양극화가 심해졌으니까 서울이라던가 핵심지에 입성은 불가능하냐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소액 투자의 진짜 의미는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소액 투자의 진짜 의미는요. 자, 그래서 보통 보면 우리가 소액 투자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오해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소액 투자는 여유 자금이 적으니까 그냥 어쩔 수 없이 하는 투자야. 나 돈이 없어서 하는 투자야. 이렇게 오해를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보세요. 자, 지금 이제 용산이라던가 뭐 용산의 서계청파 원효로, 그 다음에 후암동 이런 지역들 예전에 불과 1억 이하면 투자가 가능했던 지역입니다. 지금은 가격이 많이 오른 지역들은 10억 투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소액 투자도 잘만 하면 큰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소액 투자, 빌라나 오피스텔 같이 아파트 못 가는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하는 선택이야. 이렇게 또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시장이 바뀌었어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상대적으로 빌라 안 올라. 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최근에 빌라 시장이 얼마나 많이 올랐습니까? 특히 재개발 이슈가 있는 지역들 수익률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또 상대적인 수익률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아파트와 다르게 빌라 오피스텔 환급성 떨어져. 이렇게 생각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지금 재개발 시장, 물건 풍기죠. 그죠? 신속이나 뭐 역세권 하는 지역들은 부르는 게 가격입니다. 그죠? 또 만약에 어떤 지역이 개발 압력이 있던 지역이 신속이나 모아나 역세권이나 지정이 되게 되면 물건들이 거의 뭐 돈이 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아파트와 다르게 황금성이 떨어진다라는 것도 내가 어떤 지역에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소액 투자를 이런 식으로 많이 오해를 하시거든요. 자, 그런데 소액 투자의 장점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자, 우리가 지금 서울에 인력 가지고 할 거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빌라라든가 이런 거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은 아직도 할 지역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대출 의존도도 적어요. 그 다음에 규제 영향도 안 받죠. 왜? 아파트 갭 투자 안 되죠. 근데 빌라는 갭 투자가 가능하잖아요. 자, 거기다가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신축 소형 6억 이하 같은 경우에는 취득세 중과 피하죠. 그죠? 예,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 규제 지역에, 지금 서울 전 지역이 규제 지역이죠. 규제 지역에 매입을 하게 되면 우리가 나중에 매도할 때 규제 지역이 풀리지 않는 이상 뭐예요? 예, 양도세 중과되죠. 자, 그런데 신축 소형 6억 이하는 나중에 매도할 때 일반가세로 적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중과가 안 돼요. 예, 그 다음에 종부세 같은 경우에도 종부세 같은 경우는 주택수 합산이 안 됩니다. 신축 소형 6억 이하. 예, 그러니까 이런 어마어마한 세제 혜택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더욱더 스트릭하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액 투자를 할 수 있는 이런 물건들은 예, 규제 영향에서 지금 완전히 벗어나 있고요. 되려 세제적인 혜택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근데 많은 분들이 이거 모르세요. 예.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선호도가 높은 급지에 투자가 가능한 거죠. 소액으로도. 우리가 급지가 이동이 지금 상급지로 이동이 불가능해졌잖아요. 그런데 상대적으로 내가 잘만 선택을 하면 선호도가 높은 입지에 소액으로 내가 선점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적은 금액으로 수익률 극대화가 가능한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개발에 대한 이슈 때문에. 예, 그래서 우리가 소액 투자가 뭐예요? 적은 돈으로 투자하는 대신에 우리가 부동산이라는 게 이런 거죠. 부동산이라는 게 돈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시간도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 대신에 그러니까 소액으로 갖고 계시는 분들은 예, 적은 돈으로 투자하자 이거죠. 반면에 대신에 우리가 시간을 투자하자 이거죠. 시간을. 예, 그런 식으로 투자를 하시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한남노타운 상당히 많이 가격이 올랐죠. 그죠? 예, 한남노타운 빌라들 보통 한 3, 40억에 나옵니다. 자, 근데 2017년도에 한남노타운 빌라들 3, 4억이면 샀어요. 예. 예, 그 당시에 2017년도에 한남노타운 빌라 3, 4억 사신 분들은 예, 적은 돈으로 시간을 투자한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적은 돈으로 시간을 대신해서 이제 투자를 하자라는 거죠. 자, 하나 제가 소액 투자 실제 사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예,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최근에는 뭐 자양동, 예, 많이 뭐 알고, 지금은 이제 많이 유명해진 지역이니까 예전에는 자양동 잘 몰랐습니다. 저도 예전에 제 뭐 너튜브 영상이라던가 아니면 방송에서도 자양동 많이 추천을 해드렸었거든요. 그런데 한번 볼게요. 특히나 자양사동에서 자양사동이 2021년도 기준으로 보면요. 자, 지금 동일단지입니다. 예, 동일단지에 지금 대지집은 6평짜리가 예, 그 당시에 9월 달에 5억 9,500에 거래됐네요. 그죠?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전세를 보니까 보통 한 2억 4천 선, 2억 5천 선의 전세가 껴있네요. 그러면 투자 금액이 우리가 전세 끼고 투자했으면 한 3억 5천 선이면 되잖아요. 그죠? 예, 3억 5천 선이면. 자, 2025년도 동일단지예요. 예, 지금 동일단지에 보면 작년에 10월 달에 거래된 겁니다. 예, 16억 5천에 거래됐네요. 예, 3억 투자했는데 지금 벌써 11억이 올라버렸네요. 예, 투자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예, 투자 수익률이 거의 뭐 한 300%가 넘어가죠. 그죠? 자, 그런데요. 지금 제가 이거는 2021년도하고 25년 4년간의 비교였어요. 동일단지에 2020년도 빌라 가격이요. 3억이면 샀습니다. 예, 그 당시에 전세 2억 5천 들어가 있으면 5천 투자였어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소액 투자를 하더라도 내가 입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해놓으면 시세 차익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지역이 지금 여기 제가 뭐 자양사동만 지금 실제 사례로 제가 거론한 거지 서울의 핵심 지역들은 이런 지역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 그럼 이제 소액 투자, 예, 소액 투자를 어떻게 하셔야 되냐? 라면 자, 동일한 투자 금액이라면 예, 당연히 급지가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어떻게 투자하시냐? 예, 우리가 부동산에 투자할 때도 그 지역 간의 비교를 통해서 투자를 하셔야 되는데 비교를 안 하세요. 왜? 비교를 할 줄 모르시죠. 왜? 다른 지역 잘 모르니까. 그럼 99%의 투자자는 어디가 투자해요? 예, 내가 살고 있는 집 주변에 투자합니다. 근데 그렇게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동일한 투자 금액이라도
상대적으로 내가 비교 평가를 해서 급지가 더 좋은 지역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니까 소액 투자라도 가격이 싼 지역 투자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뭐냐? 우리가 소액 투자, 어떤 개발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소액 투자를 한다라는 거는 나중에 재개발이 됐을 때 아파트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의 아파트 수요가 높은 지역들은 아파트 가격이 높게 형성될 거 아닙니까? 지금 뭐예요? 동일한 투자 금액이라도 아파트 수요가 상당히 강한 지역, 즉 아파트의 가격대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지역, 여기가 더 급지가 더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데다가 이제 첫 번째가 동일 투자 금액이라도 급지를 우선시해서 이제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자, 그다음에 황금성, 그러니까 황금성,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당장 투자를 했다가 바로바로 황금이 안 되더라도 우리는 길게 아까 제가 시간을 투자하시라고 그랬잖아요. 방향성을 보고 투자하시면 됩니다. 서울에는요, 재개발 재건축 아니면 대안 없어요. 그죠? 자, 선점 이슈에 선점 이후에 개발 이슈가 있으면 황금성이 극대화됩니다. 예, 그냥 아파트랑 똑같은 거예요. 예. 자, 우리가 거기다가 지금 이제 어떤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셔야 되냐. 자, 서울은요, 예, 서울은 주택이 가장 부족한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가장 부족한 지역이죠. 자, 정비사업 외에 대안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예전처럼 서울에 택지 공급도 없잖아요. 택지를 공급할 때도 없잖아요. 그렇죠? 예, 최근에 2000년대 들어서 마곡이라든가 상암이라든가 장제라든가 강일이라든가 이런 택지지구 공급도 지금 끝난 거거든요. 그 지금 뭐냐? 서울 같은 경우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서 자, 공급 부족. 그러니까 주택이 부족한 지역에 정비 사업에는 대안이 없네. 그러면 우리가 개발 이슈가,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은 입지에 투자를 한다라는 방향성을 보고 투자를 하는 겁니다. 예, 방향성을 보고. 예, 그다음에 자, 보시면 자, 아파트로 가기 위한 중간 정거장. 자, 우리 시청자분들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양극화 너무 심해졌죠? 예, 하급지에서 중급지, 중급지에서 상급지. 예, 이제 이동 불가능합니다. 이동이 어려운 거예요. 특히 아파트로 이동이 불가능하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왜 아파트만 이제 보십니까? 예, 어떤 지역에 내가 개발될 지역에 더 상급지에 묻어 놓으면 예,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묻어두면 나중에 아파트로 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소액으로 지역을 선점을 하시고 여기는 소액으로 지역을 선점하실 때 종착점이 아닌 이제 시작점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다음 단계 재개발 재건축으로 인해서 내가 신축이 되게 되면 내가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상급지에 입성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투자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소액 투자라는 게 많은 분들이 어쩔 수 없이 뭐 돈이 없으니까 하는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소액 투자는요, 내가 급지를 상향하기 위한 투자입니다. 더 좋은 급지에 내가 입성하기 위한 투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투자가 진정한 이제 소액 투자라는 거죠. 그래서 좀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면 현재 부동산 시장 아파트 가격 급등했죠. 근데 앞으로 여러분들 올해 입주 물량 더 줄어듭니다. 작년에 비해서 더 오를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진입하기 위한 허들이 너무 높아졌죠. 그렇죠? 예, 그리고 유기실 대책, 그 다음에 101호 부동산 대책, 예, 대출 규제에 들어가고, 예, 그 다음에 규제 지역이 확대가 되니까, 예, 내가 갭 투자라든가 이게 불가능해졌죠.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 현재 급지간 이동이 지금 차단된 시장입니다. 할 수도 없고요. 자, 그러면 급지 이동이 좀 어려워진 시기에도 내가 소액으로 더 상급지에 투자를 할 수 있다라 그러면 상급지에 투자를 해놓으면 시간이 다 해결해 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부동산 투자의 소액 투자는 어떤 거냐면 상급지에 대한 접근성을 확보를 하는 거다. 이게 진정한 투자입니다. 예, 꼭 기억하세요. 상급지에 대한 접근성 확보다. 그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여러분 버리시면 안 됩니다. 서울은 뭐예요? 재개발, 재건축 외에는 대안이 없어요. 시간이 해결해 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을 버는 투자를 하셔야 되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가 싼 지역에 투자하시면 안 돼요. 예, 재개발, 재건축도 싼 지역에 투자하시면 특히나 아파트 가격 낮은 지역 투자하시면 대려 그게 짐덩어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급지를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근데 그런 지역들이 아직 서울 도심 내에는 남아있다라는 거죠. 예, 이상입니다. 네, 적은 금액으로 싼 지역에 투자하는 게 소액 투자가 아니라 시간을 투자해서 핵심 지역에 묻어두는 것, 이게 소액 투자의 핵심이다라는 말씀을 드렸거든요. 자, 그런 투자 계획하고 싶으시다면 저희와 함께 하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늘 열어두고 여러분의 참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또 상담 이어갈게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하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나눠볼까요? 지금 저희 애가 네. 지금 아직 결혼도 안 했고 직장이 수석 쪽이거든요. 네.
네, 그래서 지금 한 3년 전서부터 지금 가락동 쪽에 빌라로 지금 전세를 거주 중인데요. 네. 네, 그래서 최근에 보니까 저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잖아요. 네. 네, 그래서 가락동에 거기 빌라도 많이 올랐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전세로 저희가 그때 들어왔을 때는 네. 집이 한 4억 5천 정도 했는데 네. 지금은 이제 바로 2층이 5억 9천 정도 간다고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얘가 이제 4월 달에 전세 만기라서 네. 뭐 전세금도 이제 한 8, 9천 정도가 좀 오를 것 같아서 지금 네. 빌라를 지금 매수할까? 그러면은 이제 애가 이제 거기 계룡역을 이제 같이 출퇴근을 하다 보니까 네. 거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인데 투룸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제 거기 바로 계룡역 앞이라서 네. 이제 이제 위치도 되게 좋고 이제 여자라서 다니기도 편하고 이래서 거기가 투룸이 지금 나홀로 혼자 있는 나홀로 아파트 이제 그런 거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를 지금 사도 되나 지금 궁금해서 전화드렸어요. 네, 그거는 매수가를 얼마나 좀 보셨어요? 거기가 지금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간다고 해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로 거주하고 있는 가락동의 그 빌라 다세대 주택을 매수하느냐, 아니면 차라리 나홀로 아파트지만 계룡역에 있는 아파트를 좀 매수하느냐,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지금 전세 금액도 많이 오르고, 그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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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도 네. 빌라 가격도 오르고, 그죠? 네, 네, 네. 네, 그래서 지금 고민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 계룡역에 어떤 아파트 보신 거예요? 그 계룡역 아파트 바로 앞에 있는데 거기가 그 이제 나홀로 아파트들이 몇 개 이렇게 같이 뭉쳐서는 있어요. 네, 여기 보니까 뭐 이제 가락동 SK 허브 있고, 테라펠리체 있고, 뭐 진넥스 네, 있고. 테라필리츠. 네. 테라펠리체 아주 초역세권이네요, 그죠? 네, 네, 좋다 예. 그러더라고요. 네. 아까 한 6억 5천에서 7억 정도 간다 그랬죠, 아파트가요? 네, 네. 네, 무조건 사세요. 그래요? 자, 우리 가격도 지금 괜찮죠? 시청자님께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지금 자녀분께서 살고 있는 빌라들도 지금 가격이 오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네, 근데 가격이 왜 오른다고 보세요? 지금 전세가도 앞으로 계속 오를 거거든요. 지금 전세가도 많이 네. 올랐잖아요, 그죠? 네, 많이 근데 올랐어요. 왜 오른다고 지금 생각을 하세요? 거기 이제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오르니까. 그렇죠. 그렇죠. 어떤 거냐면 네. 이런 거죠. 특히나 우리가 최근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 게 강남 상부, 그러니까 한강변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많이 올라 버렸잖아요, 그죠? 네. 자, 그런데 대려 지금 대출 규제라든가 이렇게 대출 규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대려 대출은 더 안 나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러면 주택을 맞아요. 매입할 때 어떻게 매입을 하냐면 주택에 대한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특히나 강남 상구나 이런 지역들은 또 핵심지기 때문에 인프라가 상당히 좋잖아요, 그죠? 네, 예, 그런데 아파트는 못 사는 거야. 그리고 아파트를 사더라도 예전에 33평을 받았던 분들이 25평 사야 되는 거고, 그죠? 왜 대출이 안 나오잖아요. 아파트 값이 많이 올라버렸고, 그죠? 네. 그러니까 주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내가 급지를 포기를 할 수는 없으니까 주택에 대한 다운사이징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지금 빌라 가격도 지금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지금 계속 오르고 있는 거예요. 왜? 아파트 가격이 너무 높으니까. 아파트 못 사니까 지금, 근데 강남 상구에는 아무래도 일자리도 많고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주거에 대한 수요가 많은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네네. 아파트를 못 사니까 빌라라도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그러니까 지금 빌라 가격이 지금 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네. 예, 거기다가 지금 보면 요 지금 테라필체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사실 투룸짜리 뭐 쓰리룸짜리 좀 이런 아파트겠죠. 그죠? 좀 작은 아파트죠. 소형 평형대. 그죠? 네. 지금은요 강남 상구에서는요 소형 평형이 지금 가장 많이 올랐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주택에 대한 다운사이징을 하니까, 그죠? 아파트 가격이 올라갔고 또 대출에 대한 규제가 있으니까 주택에 대한 다운사이징을 하니까 예를 들어 지금 헬리오시티 같은 거 있죠? 혹시 네. 헬리오시티 아세요? 예, 가로등 인근에 네. 여기? 네. 예. 네, 네. 알겠습니다. 헬리오시티 같은 경우는 제일 작은 평형이 하나 있었거든요. 네. 여기가 지금 헬리오시티 보시면 자 지금 여기가 지금 헬리오시티잖아요, 그죠? 예. 네, 헬리오시티 네. 같은 제일 작은 평형이 18평형이 있었거든요. 네. 예, 여기 23년도에요. 9억이면 샀어요. 예, 근데 지금 얼마인지 아세요? 예, 19억입니다. 19억. 엄청 올랐네요. 예, 그러니까 특히나 주택에 대한 다운사이징이 수요자 입장에서는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대출 안 나오니까. 아파트 가가 너무 네. 급등했고. 예, 그러니까 특히나 이런 강남 상구 같은 경우는 소형 평형대가 상당히 강세거든요.
예, 그러면 내가 상대적으로 빌라보다, 그러니까 빌라도 지금 가격이 오르는데 얘는 지금 역세권 지역에 있는 소형 평형대 아파트잖아요. 그죠? 네네. 그러니까 어차피 또 전세 가격도 오르기 때문에 꾸준하게 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되세요? 네.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실거주 목적으로 매수하시면 네. 아마 그냥 꾸준한, 그러니까 여기서 뭐 이제 재개발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게 아니라 그냥 꾸준한 시세 차익은 보장이 되니까요. 네네. 예, 그러니까 실거주 목적으로는 매수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아파트 매수에 찬성 의견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상담 전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남아 있으시거나 또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오후도 건강하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